한국의 저기 고향이 한경도 이렇게 보통 한경도 또 뭡니까 저기 평안도, 황해도 이렇게 나눠진다면 한경도에서 오신 분 몇 분이 계십니까? 한경도? 아 대부분 평안도보다도? 그럼 왜 평안도 쪽에서 이렇게 많이 안 오십니까? 한경도가 가까우니까. 네. 그런 이유에서. 그러면 저 설에는 한경도에서는 어떤 음식을 많이 해 먹습니까? 똑같이 안경도 뭐 똑같이 정전 떡. 근데 무슨 예? 쌀밥 냉질이 쌀밥. 근데 뭐 특이한 음식은 내가 한국 남한에서 잘 안 먹는 거, 못 먹는 거. 있어요. 옥수수술이다. 근데 옥수수 국수는 맛이 있던데. 네. 그거 저녁에는 그거. 아 그래요. 제가 이 저기 그 건국각 옆에 그 자연동에 조순종 식당이 많거든요. 가끔 거기 가서 이제 양꼬치도 먹고 그또 뭡니까 옥수수면. 국수는 예, 여기는 맛이 다 불려가지고 한국이 알잖아요. 근데 북한은 껍질도 다 들어가니까 아 그렇습니다. 맛이 안 같아요. 그 위면이라고 해서 난 그게 맛이 있어가지고. 맛있어요. 아 다릅니까? 고급 음식이죠. 아 그렇습니다. 이름이 돌아들어. 그럼 설이 이제 얼마 안 남는데 뭘 음식을 어떤 음식을 하실 예정이에요? 네? 북한식을 하려면 또 재료가 또 구하기 힘들겠죠. 북한식은 불가하고 정편. 예. 예. 혹시 설 같은데 이렇게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식사도 하시고 고향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득담도 나누시고 이렇게 합니까? 여기 오시려고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음식이 자주 안 하니까. 자주 보실 때네요. 우리 한국의 고유의 설날 풍습 같은 것은 아주 좀 그렇게 다른 나라에 비해 특이하죠. 중국하고 좀 다르지만 또 이 한반도에서 수천 년간 생활해왔던 그 생활의 터전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 설날의 모습인데 그건 어떻게 보면 경쟁력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강조할 경우에는 그것은 경쟁력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송편이든 떡국이든 또 이렇게 설날에 요즘은 설 유명해가지고 이 떼뼈 이런 거 별로 입지 않습니다만 북한에서도 떼뼈 같은 거 있나요? 별로 이왜 저기 책동 지구리 같은 거 그래서 옛날 얘기죠. 여기도 오면 갈수록 이제 그런 모습을 보기 힘든데 그래도 이 손자 손녀가 기울 때는 그런 걸 한 벌 지어주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 때로는 또 돈이 많이 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렇게 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영어로 하면 보통 thinking을 해요. thinking. 새로운 생각, new thinking. 혹은 또 imagination. 우리 상상력만 가지면 충분히 미래의 사회를 우리가 이뤄나가는 데서 주역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스티브 잡스. 미국의 유명한 뭘 발명했지? 예? 스티브 잡스가 뭘 발명했어? 뭘 만들면서? 아이폰이나 맥북이랑 아이폰 하신 분이 이게 전 세계로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그러니까 그 사람 혼자서 만든, 물론 혼자는 아니지만 그 사람 주도해서 그 팀이 만들어낸 것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를 지금 석권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도 앞으로 다투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성공할 때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우리도 그런 성공을 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기 위한 노력을 지금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앞서서 우리가 경쟁력 표현을 조금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자연과의 싸움, 또 서로 다른 부족과 부족 간의 갈등 대립에서 혹은 또 다른 문화가 올 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느끼는 문화적인 충격, 많은 갈등과 대립 속에서 조금씩 자리 잡으면서 그 시간이 경과하는 데 따라서 특이하게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예를 들면 한국의 경쟁력이 될 수 있고 중국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사의 발전과 더불어서 그 민족이 처해 있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끊임없이 다듬어지고 세련된 것이 그 민족의 경쟁력을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나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특히 앞으로 젊은 친구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이나 많은 성공의 기회, 또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찾아온다는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스마트 시대, 스마트폰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은 이게 이 강의실을 빌렸을 때 돈 주고 빌렸습니까? 공짜로 이렇게 빌렸습니까? 총무님, 네, 이 강의실 빌렸을 때 공짜입니까? 돈을 줍니까? 임대료 냈어요. 근데 임대료 내는 치고는 이 영어 아닌데 이거? 이거 다 뿌리줍시다. 이거 안 나오네. 싸게 줬어요. 이거 조금 문제가 있네. 자, 아날로그에서 아이 자꾸 있습니다. 그다음 뭡니까? 이게 이제 스마트로 이렇게 바뀌죠. 여러분 주부님들이나 저는 아날로그 써요. 아날로그. 나는 제일 불편한 것이 은행 같은 데 전화했을 때 이렇게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고 몇 번 누르면 또 뭐라고 제일 짜증나고 나는 싫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전부 다 우리 아이들한테나 집사람한테 맡기는데 아날로그 시대는 그래도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안내를 받고 그래서 뭘 확인하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다 이제는 구시대 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죠? 우리 전화할 때 옛날에 교환수 통해서 옛날에 그죠? 교환수. 아니면 또 지나면 집에 있다는데 손으로 돌릴 사람들도 하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이상한 그 조그만 것이 들고 갔다가 타더니 뭐 금방 이렇게 평냉뿐만 이전에 통화될 수 있는 그런 시도 되고. 은행 용도 마찬가지로 아날로그 시대에 수십 년간 지냈던 사람이 디지털 시대로 들어가면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10년 내지 15년. 예? 요 짧은 시간 내에 디지털 시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시대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디지털 시대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변화를 해야 됩니다. 변신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변신 늦었습니다. 왜? 이게 좋더라고 이게. 그래서 전 지금 컴퓨터 나왔을 때 요걸 많이 했습니다.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머리를 쓰지 않고 손만 똑딱똑딱 해가지고 이렇게 기술 위주의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인간 위주의 얘기죠. 근데 이것이 한 해 더 지나니까 그 초등학교 시절 학생들한테 다 보고 되고 저도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메일 정도를 주고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입력시키고 지우고 하는 거. 그 정도로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풀어냈다가 또 공표가 이걸 팔지 못해요. 그래서 가끔 여기 있는 학생들한테도 우리 근대대학 학생들 부탁도 하기도 하고 또 제자 중에 좀 빨리 잘 치는 애들 불러가지고 때또 밥도 사 먹여가면서 요 자료를 좀 이렇게 해달라 보여주는 게 하겠습니다. 아주 쉬운 거 외에는. 근데 이게 10년 내지 15년 동안 오면서 디지털 신세대의 생각이 그만큼 말하면 기술 위주의 시대가
지배를 하다 보니까 아날로그 시대와는 단절적인 격이 생기게 되고 완전히 새로운 경쟁력으로서 디지털 경쟁력이 새롭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컴퓨터 못 만지고서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죠? 애들도 다 안 하죠. 그죠? 젊은 사람들 마찬가지. 이 컴퓨터 안 하면 될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뿐만 아니라 요즘은 지하철 타고 가면 처음부터 손을 많이 움직이죠. 그죠? 돌리고 뭐 흔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난 처음에 왜 저렇게 손이 갑자기 저려서 그러는지 몰랐어요. 진짜 솔직히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뭐 이동시키는데 흔들고 뭐 그만큼 저는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비치시는데 자, 한 10원입니다. 여기서 지금 과도기 지능시로 스마트 시대입니다. 스마트 시대 지금. 네. 근데 스마트 시대의 특징은 뭐냐? 여기 기술입니다. 여기는 뭐냐? 이게 바로 상상력이고 창의력입니다. 이거 좀 바꿔야 됩니다. 안에 미안하지만 한 생각하거든요. 이게 다 가져가고 이게 다 부풀입니다. 자, 이제는 기술이 아니고 또 여기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강조해야 될 것은 디지털 시대는 속도도 강조해야 됩니다. 속도와 기술. 근데 스마트 시대에 들어오면 기술, 속도 플러스 창의력 혹은 상상력이 가미되어야만이 스마트 시대를 우리가 선도해 나갈 수 있다. 주도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들이고 많은 신문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아주 정상적인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과거 아주 옛날 신문들 아날로그 일변도였습니다. 그러나 10 내지 15년 이전부터 디지털에 관한 기사들이 주를 이루게 했고 앞으로는 이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것은 뭐냐? 바로 창의력과 상상력을 어떻게 키워나가는가. 이것이 여러분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키워드. 그래서 지금 많은 그 대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혹은 또 대학 졸업한 이후에 기업에 취업했을 때 신입 사원에 대한 재교육 내용이 어떤 것들인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성격에다가 신입 사원들 혹은 그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과 상상력을 어떻게 서로 플러스시킨다, 조화시킨다. 여기에 따라서 기업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의 총수들이 바로 이러한 분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한 해부터 향후 10년이 이후의 100년을 좌우한다는 생각으로 강조했던 내용이다. 이와 같은 내용과 관련되어 있죠. 이것은 다 변화입니다. 그죠? 변화. 변화 없이는 이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우리의 것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하는 부분이나 혹은 또 취업하고 있는 부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풍성하게 유지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대접받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쟁력이 그 어떤 사람에 비해서 훨씬 높게 평가되고 좀 더 의미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창의력과 상상력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컨텐츠 산업에 특히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컨텐츠 산업에 사고의 발상 혹은 또 뭐랄까 사고의 전환 이런 것들이 모두가 요구하는 것이 바로 컨텐츠 산업은 상상력, 창의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이거는 새로운 사고의 영어 지금 패턴의 변화를 표현하시는데 패턴의 변화가 여기에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는 젊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아날로그 지향적이라면 여러분들은 이쪽 지향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 분야라든가 관심 분야가 어떨지는 몰라도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기 노력을 해나간다면 아마 좋은 미래가 여러분들을 약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특히 이와 같은
요인들이 중시되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다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창의력과 상상력을 통한 새로운 시대의 모델, 모형을 만들어내는데 다문화 시대에 맞는 모델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이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시대는 우리가 한민족은 백이민족을 부르죠. 백이민족. 흰색을 좋아하고 흰 옷을 많이 입었다. 백이민족만 가지고 오늘 같은 국제시대, 세계시대에 과연 그 순수성, 정체성이 보장될 수 있는가? 여러분 길거리 나와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피부가 좀 다른, 그죠? 젊은 여인들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거나 임신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다문화 시대는 한민족의 백이민족으로서 순수성, 정체성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와도 융합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고서는 다문화 시대를 우리가 함께 이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시대가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새로운 시대의 특징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이 우리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지 우리가 문을 꼭 닫아버리고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이 이 백색 인종 이후에는 유색 인종은 말하자면 동화 혹은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던 종래 그런 정책을 고수해왔던 것이 호주의 발전에 영향을 줬다 해서 호주는 요즘은 좀 문을 개방합니다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다문화 시대에 걸맞게 이러한 창의력 인간 상상력을 개발해서 발전시켜서 새로운 시대를 이뤄나가는 우리의 또 다른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더욱더 열심히 빨리 하자는 얘기죠. 빨리, 강하게,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와 같은 경쟁력을 가지게 되면 우리 개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의 어떤 경쟁력이랄까 이런 것들도 문제를 대단히 큰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문화 시대에 맞는 이러한 교육 훈련이 더 많아져야 한다. 특히 이 국에서 온 그 젊은 친구들은 아직 우리 한국 사회에 대해서 적응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적응력에 있어서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창의력과 상상력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아이덴티티, 자기 나름대로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한국 사회에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죠, 정체성. 예를 들면 김모의 정체성, 또 박모의 정체성. 이거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성격입니다.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그런 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 있죠. 타인이 볼 때는 단점이 되는 모습은 우리가 빨리 지워야 되겠지만 장점이 되는 정체성은 더 강화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노력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는 것이 나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정체성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화도 도움이 될 수 있죠. 만화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충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나이 든 사람이 충고도 된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장 주위에서 가장 쉽게 빨리 많이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도구가 무엇이냐? 저는 단연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책입니다. 독서입니다. 독서. 학교 도서관뿐만 아니라 구립도서관, 시립도서관 가면 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르게 옳게 잘 강수해 나가고 강화시켜 나간다면 한국에서 여러분 경쟁력은 결코 쉽게 남들이 우습게 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학교 교육도 중요하죠. 그러나 학교 교육은 분야별로 보면 죽은 교육도 많습니다. 옛날 교과서 가지고 강단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이런 교육 사이트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교육은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내 정체성을 확인해가는 과정, 여러분 노력이 여러분 미래를 보장해준다. 저는 이때까지 살아왔던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 그런 개인적인 노력이 결국은 그 사람의 미래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은 노력을
주신다면 금년 한 해가 더 보람찬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또 그런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혹시 제 말씀드린 질문 있습니까? 다시 빨리 나오고 싶습니까? 배고프시진 않나요? 자, 또 혹시 제 메일 주소가 차이나소입니다. 차이나소. 밑줄 넣는 거예요. 차이나소. 하고 이거는 저는 다음도 있고 이 네이버도 있습니다. 네이버.com 이 두 가지 다 있으니까 무슨 표기를 통해서 대화처럼 기회를 다 들어가면 이렇게 읽어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차이나 중국 제가 중국 전문 분야가 중국인데 그래서 차이나하고 SOH 이렇게 했습니다. SOH 차이나 하려고 그러다가 그럼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것을 차이나 SOH 생이 소시니까 영어로 SOH 씁니다. 차이나 소하고 자, 여러분 듣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도 혹시 읽어주시면 근데 꼭 이 소속을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자분들을 잘못 봤을 때 제가 지어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끝낼까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